우리 도의 항공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황재현 의원님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의 항공산업은 전국 대비 사업체 수 62%, 매출액 대비 71%로 항공산업의 최대 적지입니다. 현재 항공제조업 업황은 보잉사의 B737 맥스 생산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경남 항공제조업은 매출액 4조 3,75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민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2% 감소하여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민항기 시장은 B737 맥스 생산 재개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24년경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항기 시장의 회복과 연계하여 항공제조업도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도에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천 지역에 1,500억 원을 투입하여 31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항공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난해 574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기, 복합체 시험 평가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항공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항공제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항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공 ICT를 접목한 미래 핵심 부품 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경남 항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큰 성과로 나타내길 정말 바랍니다. 경남항공산업이 다른 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인천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저희 사천 관내뿐만 아니라 항공업계에서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2018년부터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업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국내 항공 정비 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람 육성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지정한 카이 중심의 항공 정비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 정비업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과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요, 정말 저희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감안한다면 국가나 도의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항공산업은 국가 기술과 산업 역량이 융합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의원이 볼 때 수도권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노동력의 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발전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우선 항공산업 인력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가 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 기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항공산업의 교육 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교육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도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경상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입학 정원 기준으로 248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도립대학을 포함한 7개 전문대학에서 831명, 그리고 경남 항공고 등 3개 고등학교에서 370명을 교육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항공 관련 교육기관들이 항공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그다음 도립대학, 4년제 대학, 그다음 대학원까지 급별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교육생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항공 관련 학과의 취업률을 보면 경상대학교는 한 50%, 도립거창대학이 한 63%, 한국폴리텍 대학이 가장 높습니다. 항공 캠퍼스에서는 한 7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대학이 확인한 결과 아직 자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취업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제 환경의 거시적 요인들을 갖다 붙인다면 당연히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요. 정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효적절하게 키워내지 못하면 이 지금 같은 이 불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취업률이 저조할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도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천항공산업단지 몇몇 기업과요, 그다음에 연구소도 방문해봤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큰 애로움이 무엇인지 애로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현장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구할 수 없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자동차를 빗대서 자동차 기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기종에 맞게끔 정말 이분들이 현장에서 맞는 그런 맞춤형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남에서는 기초 교육만 받고 인력이 좀 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또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항공산업의 특성상 항공기 제조보다는 운용의 과정 중에서 항공 정비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의 경우 이미 2017년도에 항공기 정비 사업, 즉 MRO 사업의 주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항공 정비 인력 양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도에서는 항공 정비사 수급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생은 도내 대학의 항공 정비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 정비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려면은요, 결국 항공산업 단지가 위치한 사천, 특히 이제 항공 정비 교육 훈련원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게 저는 지역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항공업계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항공 관련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기업 현장에 맞닿아 있는 훈련원에서 실질적인 정비 훈련도 받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맹당적인 질문들을 이어갔을 때 훈련원의 사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항공 정비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경남 항공우주 전문 훈련원 설립 운영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를 포함한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항공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대학에서 고가의 실습 장비를 구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그다음에 항공 정비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현장 실무를 반영한 공동 실습장 형태의 훈련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뭐 훈련은 공동 실습장이 됐든 훈련이 됐든 그 부서 간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훈련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용어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훈련원이든 공동 실습장이든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받아들여진다 하면 국장님이 그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난해 그 경남 항공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 지역 대학하고 기업, 민간 전문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항공 정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들도 기업들도 지역민들이 모두 원하는 뭐 훈련원, 즉 항공 직업 훈련원이 됐든 그다음에 공공 실습장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속도감 있게 정말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항공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재작년에 사천 교육장으로 계셨다가 이렇게 다시 본청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금 항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항공 교육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항공 분야 직업 교육 혁신 지구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졌죠. 네. 예, 올해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별 그 전략 특화 산업에 따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업계고 지역 기업,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 모델입니다. 전국 그 12개 시도가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5개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이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는 항공 분야 전략 특화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으로 기본 2년이고 추가로 1년이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참여 기관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그리고 학교로는 진주기계원고, 삼치봉원고, 경남항공고가 되겠습니다. 지역 기업 참여는 카이, 지멘스 코리아, 항공국가산단, ANH 스트럭처 등이고, 지역 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 폴리텍 항공캠퍼스, 연항공대, 남해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산업 맞춤형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항공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그 전략입니다. 네, 도교육청에서 항공 직업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를 비롯한 일선의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업의 구체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도내 항공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내 항공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의 전체 취업률과 또 항공 관련 취업의 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항공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네. 경남 항공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내항공 분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삼천포공고, 마이스트고인 삼천포공고, 항공산업과와 항공전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진주기계공고에 항공기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고와 삼천포공고의 전체 취업률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진주기계공고는 지금 1학년만 해서 취업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172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전체 취업률이 약 45.9%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35.4%가 되고요. 2019년도는 180명이 졸업해서 취업률이 63.3%였는데 항공 분야의 취업률은 약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에는 202명이 졸업을 해서 취업률은 63.4%인데 항공 분야 취업률은 17.2%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 분야가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어떤 분야가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그런 취업률이 우리가 항공고등학교를 보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부모님의 바람과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산업혁신국장님께 질의드렸듯이 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항공 관련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공 분야는 크게 항공기 제조, 항공기 정비, 항공기 기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계획은 좀 있으신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경남항공고의 학과 개편을 통해서 2019년부터 항공정비과 신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항공 분야 직업 교육 혁신 지구와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기업과 연계한 항공 정비 과정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의 항공 정비 분야가 다른 분야는 좀 더 전문화돼야 되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항공 정비 분야는 조금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로 좀 더 특화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산단이 위치한 사천의 경우에는 항공산단 내에 위치한 삼천포공고 항공정비 캠퍼스 등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삼천포공고가 항공정비 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련원에 관해서 아까 우리 조현준 국장님과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원이나 아니면 공동실습장들이 대학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도내 항공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수렴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항공산업 현장 기업들이 인재를 충원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제조업 산업 전반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좋은 인재는 수도권 대학 출신을 인재를 뽑아와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경남까지 안 오려고 한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장 기업들이 느끼는 인재난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역 대학에서는 관련된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는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 수준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한 해 1,500명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까지 포함해서 14개 학교에서 1,500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인재, 수준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역의 대학, 그 다음에 실업계고가 기업과 함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훈련원이나 실습장도 지역에 있는 대학, 그 다음 실업계고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인재의 수준을 어떻게 함께 높일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으로 나눠져 있고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는 이런 실습 장비로는 이 경험 숙련된 인재를 배출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은 지역의 카이를 포함한 항공 기업들의 협조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협의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다면 그래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또 바로 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이 지금 이제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 플랫폼의 방향입니다. 대학들과 함께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과정에 기업이 직접 관여해서 기업의 임원들이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자기들의 필요로 하는, 뽑으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나가는 그런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항공 정비 인력이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러한 교육기관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학과 우리 경남과기대가 통합하는 예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랬을 때 뭐 남해나 거창이나 도립대학에서 항공 관련 학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학과들도 통합을 해서 지금 이런 시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공동훈련 실습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조금 그 답변을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구조조정이 이어졌을 때 우리 사천에 도립대학의 사천 항공 캠퍼스를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저희 바람과 또 그런 이제 지사님께 요청을 좀 드려볼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이 하나로도 좀 중요하다는 지사님 의견과 좀 맥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천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 캠퍼스가 사천에 있고요. 규모도 꽤 큽니다. 그 다음에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들의 정원이 양 대학의 전체 정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립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를 사천으로 옮기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항공 관련 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학과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의 전체적인 향후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서 관련 학과들이 어떤 형태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체계를 정비해 나갈 건가 하는 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체계로 함께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정 문화재는 총 1,899건으로 유형문화재 890건, 무형문화재 40건, 기념물 267건, 민속문화재 21건, 문화재자료 681건입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도 국가지정문화재는 382건으로 전국 5위 수준이나 도지정문화재는 1,8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경북 1,414건, 전남 764건 등입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통도사와 해인사, 상계사 등 고찰이 많아 불교 관련 서적류 등이 다른 시도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 관련 예산은 얼마이고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도의 문화재 관련 예산은 1,305억 원으로 국비 727억 원, 도비 267억 원 등입니다.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 및 보수 정비,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보건 정비 사업, 문화재 활용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전성과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련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히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도비 51억 원, 항교 수원 문화재 활용 사업 등을 포함해서 도비 6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를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중 도비는 2017년 38억 원에서 21년 127억 원으로 2.3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예산은 6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오히려 1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됐거나 이런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에 매년 한 65억에서 70억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코로나19 등 도재정 여건상 본 예산에서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형은 5년간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정비 현황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예, 우리 도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가지정 문화재에 비해서 도지정 문화재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단성 향교 명륜당이나 그제 기성관 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대략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성 항교 명륜당은 단성 항교의 강학 공간으로 역사성과 독특한 지붕 형태적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기성관은 거제 부의 행정과 군사를 통괄하는 중심 건물로 역시 역사성과 정면 아욱한 등 당당한 자태로 현재 국가사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두 건물이 다 이제 건축 유물이고, 그리고 우리도 유형문화재로 있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도의 문화재로 있다가 보물이나 사적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예인데, 아마 이게 이렇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리 도지정 문화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성격되는 예가 몇 건이나 있으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냥 최근 5년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지방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선격된 것이 보물 5건 등 총 72건입니다. 보물 52건 등 총 72건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2건이고 경남이 11건입니다. 우리 도는 보물 9건, 사적 2건이 선격되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선격이 된 것입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천 백천사의 육조대사 법보도 안경은 고려 말기 목판 인쇄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해에 보물로 선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단성항교 명륜당, 그리고 밀양항교의 대성정과 명륜당도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와 물론 이제 뭐 단순한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아무래도 도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정이 됐을 때 훨씬 관리하기가 좀 낫지 않습니까? 예, 도지정 문화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구체적인 차이점, 관리의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선격이 되게 되면 이제 문화재 유의성과 가치가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 도민들의 자긍심과 관람객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수 비용 중에서 국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붙여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경우에 주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효과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에 관리되면
예산도 크게 아낄 수 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무형적 효과도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성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우선 도지적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선격이 될 수 있도록 국가문화재 선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선정해서 발굴 조사라든지 학술대 선격 신청서 및 자료 작성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적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선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유권 및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국가문화재로의 선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문화재 정책이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존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다른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해서는요, 보존을 넘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각 지역의 이미지를 문화재와 브랜드화 시킨다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동의 하회말이라든지 또는 도산 서원하면은 지역 이름과 같이 매칭이 돼서 문화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지역의 이미지로 굳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만 치우쳐 있는 도의 문화적 정책을 이제는 문화재를 좀 활용을 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창출까지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화재를 지역의 브랜드 가치 창출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해서 체험 관광 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최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천 한교의 6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진주 촉성루의 진주 공대 토요 상설 공연 무대 운영 등 지역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고가와 종갓집 활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고택과 종갓집에서 숙박도 하고 종갓집 음식 만들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적 문화재로서는 밀양교동 손시 고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교 서원을 청소년 인성 함량과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항교 서원 문화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13개 항교와 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도지정 유형 문화재로 머물러 있는 사천의 다솔사, 대양루가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솔사 자료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네, 사천 다솔사는 현대 한국 전통차의 맥이 새롭게 시작된 곳으로 1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입니다. 특히 다솔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비밀 결사 단체인 만당의 본거지로 효당 최범솔 선생님을 주도하에 만해 한용운, 범부 김정설 등 신불의 소설가 김동리 등이 모여서 조국의 강복을 염원하는 곳으로 이미 2012년에 다솔사 전체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한 특별한 사찰입니다. 이런 다솔사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토론하고 공부하던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대양루입니다. 대양루는 1914년 대화재에서도 불타지 않은 가장 오랜 건축물로서 1759년에 건립된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남부지방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청 누각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은 과거와 달리 문화재에 담긴 사연 등의 무형적 가치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로의 국가문화재로의 성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양로는 그 다솔사의 경영과 법회시설로 주로 사용된 누각으로 1974년도에 우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솔사가 화재와 전란으로 여러 차례 정각이 소실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양로는 1758년 영조 34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고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구한 역사와 만해 한용운,
그리고 철학자 김범부와 소설가 김동리 형제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학로의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국가문화재 승격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원행 복원 등 국가 승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반기 내에 도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사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보물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술사의 경우는 2017년도에 종합정비 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다술사와 연계된 주요 도로의 표지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예. 이 다술사나 이런 그 사찰이나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다술사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천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청 협조를 요청하고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시군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또 본인의 역할을 해준다 하면 그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사님, 우리 다술사가 이렇게 도지정문화재에 관련해서 쭉 들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주셔서 저희 지역에 좀 어려운 그런 문화재로서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했던 곳이나 좀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운 곳들에 대해서 빚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우선 지금 이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건 2019년도부터 정부의 국가지정문화재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도가 10.5%, 시군이 19.5%를 매칭하게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15대 15%, 대 15%로 도 시군이 동일하게 매칭을 하면서 좀 불가피하게 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저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문화재의 가치로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65억이었고 올해가 아마 50억일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40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해서 25억을 늘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에는 50억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현장의 문화재 관리 예산은 약 60억에서 70억 매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지정문화재가 가능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실상 일종의 성격인데요. 성격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아까 문화국장님 보고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경북에 이어서 경남이 11건으로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 11건 중에서 9건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문화재를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성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다솔사의 대학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과정이나 또는 상징성 의미들을 따져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에 있는 사찰을 관리하는 문제는 이 경남이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찰을 도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중요하게 관리해 나갈 사찰들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찰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갈 때 그 과정에 각 시군과 협의해서 도가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의미와 스토리가 있는 이런 다술사를 꼭 한번 챙겨봐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